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승만 신격화하는 괴물기념관 건립은 안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프레시안에서 전했고요. 윤석열 멘토 이종찬,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 이승만 김일성이냐, 작심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력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멘토로 여겼던 인사고,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중마고인 연세대학교 이철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친으로 윤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회장은 보수정당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민주정의당 원내 총무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 여권에 몸 담았지만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김종인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드물게 합리적 보수로 평가되어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일성은 왕조의 창건자고 시조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시조라,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작심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뉴라이트 등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1948년 건국절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관은 뭐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켰던, 그리고 반공, 당시에 반공을 외쳤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념해야죠. 그거는 감사하고 잘한 부분이다. 하지만 막판에 왜 하야했는가, 그리고 왜 망명했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왜 이렇게 독재적 정치에 기울었는가, 이런 거는 실이죠, 실. 그래서 실수한 부분이고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일성이라는 놈이 북한을 완전히 그냥 신정정치를 하면서 3대 세습을 하고 있어요. 독재자 중에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짓을 했는데, 그러면은 김일성 같은 놈을 완전히 북한의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여 건국 대통령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괴물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은 1919년 김인현 독립선언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1948년 건국론은 이런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내고 오만하게 이승만 건국론으로 대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제가 침탈하여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 해도 우리나라는 계속 존재해왔고, 일제 강점으로 주권 행사가 불가능했어도 나라는 존재해 있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소멸됐고 38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이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가 통치한 것이 정당화되고, 그렇게 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된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식민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게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나는 과연 대한민국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까지 생각하고 이 설을 주장했는지 묻고 싶다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주장했다면 이런 사람은 신종 친일파 민족 반역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작을 1948년으로 보면 남도 건국, 북도 각각 건국한 게 돼 결국 북한을 동격으로 보게 된다.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승만 조선일보에 보면은요 198표 중에 188표로 재헌국회 의장이 되는 거죠. 네, 의장이 된 이승만 국회는 3.1 국민대회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 198표 중 188표를 얻어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몽이나 대조영처럼 건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당선이 된 거예요.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1대 대선에서 이승만은 제적위원 196명 중에 180표를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고, 그 다음 부통령은 이시영 박사가 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역사적인 이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거 제1공화국 제1공화국에 보게 되면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광복이후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의미 있는 선거고, 두 달 후인 7월엔 재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실시됐고, 선거 결과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13표를 얻은 김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때는 그러니까 뭐 후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간선되니까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180표의 이름이 나온 거고,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나는 이 분리된 이 대한민국 선거에 내 이름을 넣지 말라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13표가 나온 거죠. 뭐 둘이 뭐 후보로 나와가지고 결어가지고 180표 뭐 13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1952년 7월 4일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지로 한 개헌안을 심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8월 5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승만은 조봉암, 이시영 등을 누르고 74.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953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4.4 5.입 개헌을 강행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네, 그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정부는 전국적 조직적 부정선거를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승만이 10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 보면은 이종참 강복회장 이승만 신격화하는 괴물 기념관 건립은 반대한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그냥 당선된 거예요. 제1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건데 마치 그냥 대조영이나 뭐 주몽처럼 건국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위의 역사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김일성 같은 놈을 또 북한의 건국자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정치꾼들이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을 또 분열시키고 일본 놈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통치할 때는 민족 분열 정책을 쓰죠. 일부러 지주라든지 자본가들한테는 뭐 투표권을 주고 그러면서 그 투표권도 그냥 자문 정도죠. 읍면 그러면서 분열시켜버리는 거죠. 노동자들과 또 농민들은 아주 억압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친일파들을 양산해가지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미얀마에 이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을 관리자급으로 넣어가지고 땅도 주고 각종 직책을 주고 이권을 줘가지고 미얀마를 관리하게끔 하면서 지들은 뒤에서 조종하고 결국에는 이 민족 분열, 종교 분열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인도를 지배할 때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교를 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인도는 힌두. 그러면서 또 다시 파키스탄을 동파키스탄, 남파키스탄 해가지고 또 방글라데시가 또 거기서 분리 독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 정책을 쓰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합리적인 보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열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작 대한민국 보수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외세로부터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같이 완전히 지금 휴전 상태, 분단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인 투표권은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화폐 주권, 미국의 발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 화폐 주권을 상실해가지고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고 자기들은 안전망을 깔아놓고 급격한 인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안전망도 깔지 않고 급격한 금리 인상해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주권이나 통화 주권, 금융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보수인데 이 보수라는 놈들이 그냥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는 거죠. 꼴통들이 돼가지고 꼴통들. 그래서 좌파 꼴통들과 이 우파 꼴통들, 보수 꼴통과 이 진보 꼴통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